안녕하세요. 영어 알려줄쌤 주주쌤입니다. 오늘 문장 해석 연습 3 챕터 2에 있는 수식어구. 자, 다섯 번째 스킬에서는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읽기. 또 여섯 번째 스킬은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읽기. 자, 우리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로 변신해서 문장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자, 수식 어구에 대한 개념부터 보고 갈게요. 수식 어구라는 것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사가 나타나면 그 뒤에다가 수식 어구가 붙어서 문장을 좀 더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해주는 거죠. 꾸며주고. 그래서 우리가 수식 어구에는 형용사적 수식 어구랑 부사적 수식 어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학년이 어렸을 때 우리가 형용사라는 단어 하나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형용사구, 또 전치사구 대표적으로 수식어구죠. 그리고 분사구, 분사는 참고로 한 단어가 올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명사 뒤에서 꾸며줘요. 그리고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죠. 투부정사는 세 가지로 변신을 해요.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그 중에 형용사로 쓰였을 때 명사를 꾸며줘요.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구가 있죠. 부사는 문장에서 부사, 전치사구, 투부정사 이러한 것들도 부사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형용사적 수식어구랑 부사적 수식어구 보면서 문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해석해 볼게요. I spotted a family of dogs swimming in the water. 뼈대 찾고 I spotted.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을 찾아야겠죠? 자, 그게 어디 있을지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수식어구를 핑크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dogs라는 명사가 있고 뒤에서 어떤 오리들인데 그죠? 하고 뒤에서 꾸며주러 온 거예요. 지금 swimming부터 in the water까지 이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 오리를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식어구를 잘 봐야지 우리가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해석해보면 I spotted 하면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를? A family of dogs. 오리 가족을. 그 누가? 어떤 오리 가족인데 swimming in the water. 물에서 수영하고 있는 그런 오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그죠 풍성하게 해줬죠. 어떤 오리인지. 오리가 뭐 길에서 걸어 다니는 오리도 있겠고, 뭐 자고 있는 오리도 있겠고. 근데 그 중에서 그런 게 아니라 물에서 수영하고 있는 오리라고 꾸며주러 뒤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이 swimming이라는 ing 붙여서 지금 형용사를 만든 건데, 자, 이거가 문장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로 와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동명사 ing랑 똑같네.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하는 역할은 틀린데 나중에 구분하는 문제는 우리 문법 포인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번 There are birds building nest from left to right. 이 문장 주어 찾아야죠. 주어는 there가 아니에요. there are, there is는 주어가 뒤에 따랐어요. 도치돼서. 그래서 우리가 birds, 새들이 주어고요. 동사는 are죠. 지금 뒤에는 birds, s 붙었죠. 그죠? 복수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are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소일치를 뒤에 있는 주어랑 시켜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식어구는 어떤 거죠? 새들이 있대요. 그랬더니 어떤 새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알았어 내가 꾸며줄게. 그래서
뒤에는 여기서부터 저 build 동사에 ing 붙여서 지금 동사가 형용사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분사예요. building nest from left to right까지.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birds. 여기서 끊어야겠죠. 여기서 끊고. 새들이 있다. 어떤 새들이 있는데 building nest. nest는 둥지죠. 그러니까 둥지를 짓고 있는 이 from 앞에서도 끊어가면 좋아요. 그죠? 해석이 어려우면 선생님이 좀 짧게 끊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building nest. 둥지를 짓고 있는 어떻게 from left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 요 핑크색 수식어구를 보는 연습. 전번에는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어가 길어지는 거 봤잖아요. 이번에는 수식어구가 얼마나 명사 뒤에서 길어져서 오는지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3번 The video shows a girl dancing in the parade. 주어 the video죠. 그 다음에 shows 선생님이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우리가 또 수식어구를 찾아야겠죠? 그럼 앞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 video. 비디오는 그 영상은 shows 보여줘요. 뭐를? A girl. 어떤 소녀를. 그랬더니 또 어떤 소녀인데 알았어. 내가 꾸며줄게.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붙는 거예요. 뭐가 꾸며줘요? 여기 dancing in the parade. 그래서 어떤 소녀예요? 춤추고 있는 in the parade. 그죠? 행진에서. 그 의미가 지금 정확해지죠? 그 영상이 보여준대요. 소녀를. 근데 우리가 그 소녀가 뭘 하고 있는 영상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행렬에서 댄싱 춤추고 있는 그런 소녀를 보여주는구나. 의미를 부여해주니까 우리가 정확해지고 풍성해지죠. 자, 그 다음 4번. He walked quickly past the dog, barking wildly at him. 이 문장 he walked.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해석하면 he walked 하면은 he walked quickly 하면은 그는 어떻게 걸었어요? 빨리 걸었다 이거죠. past the dog 하면은 개를 지나서 이렇게 돼도 문장이 이제 딱 뼈대에 맞게 다 왔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개를 지났는지 또 꾸며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분사가 꾸미러 오는데 분사가 2단어 이상이에요. 그래서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영어가 수식어구가 2단어 이상일 때 뒤에서 꾸며주니까 이거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핑크로 네모쳐야 될 부분은 그죠? 이 개를 꾸며주러 온 여기 barking wildly at him 이게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어떤 개요? barking 뭐 짖고 있는 wildly 하면은 뭐 이렇게 사납게 누구를 향해서 at him 그를 향해서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걔는 빨리 걸었다. 저 개를 지나서 어떤 개인데 그를 향해서 사납게 짖고 있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5번 해보겠습니다. There is a train leaving for New York at noon. 자, 여기서도 주어는 그죠? 주어 이제 정확히 찝을 수 있어야죠. 선생님 여러 번 강조했죠. There is there. 주어가 a train이죠. 동사는 is. 수일치 문제 꼭 뒤에 보고 확인해야 돼요. There is there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여기서도 끊어볼게요. 그러면 there is a train 하면은 기차가 있다는 거죠. 기차가 있다. 그래도 어떤 기차인데? 그러니까 꾸며주러 오는 거죠. Leaving for New York. 여기다 우리가 핑크색으로 쳐야겠죠? So leaving for New York at noon. 네, 어떤 기차가 있어요? 뉴욕으로 떠나는 언제 at noon 정오에 이런 문장이에요. 그럼 6번 어퍼 포인트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은 우리 수일치 문제예요. 수일치 문제. 이런 거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 수식어가 이거보다 사실 더 길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치하는 문제 찾는 거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The pictures hanging on the wall were 되어 있고요. Painted by my son. 주어가 the pictures가 되겠고요. 동사는 이거 동사 선생님 알려줘야 되네요. 동사 뒤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hanging on the wall은 뭘까요? hanging on the wall은 pictures를 꾸며주는 분사구예요. 현재 분사구.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동사와 주어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리고 나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뭐 쓸래? 이미 뭐 답이 나왔죠. 선생님의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 그림은 어디에 있는 hanging on the wall 벽에 걸려있는 그 다음에 painted 수동태로 칠해졌다는 거죠. 그려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my son 내 아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일치 문제를 풀 때는 요 앞에 있는 거, 월이구나. 이거 단순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워야 돼요. 선생님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를 수식어구를 지우고 봐야 되는 거죠. 수식어구의 끝에 있는 명사랑 얘랑 일치시키면 안 돼요. 그죠? 주어를 찾아서 얘는 수식어구니까 주어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the pictures죠. 지금 저 픽처에 나와 있는 여기 보이나요? 요 S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니까는 우리가 여기 답을 월을 고르는 게 답이에요. 많은 문법 책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수식어구가 있고 수식어구 끝에 이거랑 다른 그죠? 얘가 만약 주어가 복수면 여기다 단수를 써놓고 얘가 단수인데 여기는 복수 끝나요. 그러면 친구들이 요 바로 앞에 거를 보고 수일치를 이제 잘못 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런 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수식어를 딱 걷어내고 지우고 진짜 주어를 찾아서 이렇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The man cooking food for us is 되어 있고요. A famous chef 되어 있어요. 자, 주어. The ma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그죠? 우리 동사 여기 있는 거 찾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되죠. 자, man을 꾸며주러 온 문장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어떤 남자? Cooking foo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요리하고 있는 그 남자는 famous chef, 유명한 요리사이다. 그러니까 수일치는 우리가 어디다 시켜요? The man이랑 시켜야 되죠. The man 단수니까 우리는 뭐를 골라야 돼요? 그쵸. 이게 is가 와야 되죠. is.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 스킬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읽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차이는요. 현재 분사는 능동이랑 진행을 담당을 해요. 근데 과거 분사는 여기 써진 거 보면 수동, 뭐뭐로 되어진, 뭐뭐 해진, 수동의 의미를 담당을 하고요. 또 완료,
뭐뭐한 상태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을 살려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This is the temple built 300 years ago. 자, 우리 주어 this is 찾아주시고요. 이 문장을 어디서 정확히 끊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잘못 끊으면 문장의 해석이 이상해져요. This is the temple. 이 문장은 되게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This is a temple. 그래서 끊어볼게요. This is a temple 해가지고 간단한 이 형식 문장이었어요. 여기까지 문장이 지금 완벽한 뼈대가 왔어요. 그런데 뒤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가 이 템플을 꾸며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템플은 절이죠. 선생님이 이제 그 소식되는 거를 한번 묶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built부터 정확히 봐야 돼요. built부터 300 years ago. 이 과거 분사가 왔을 때 해석에서 어려운 점은 우리 3단 변화 중에서 그 A, B, C 그 형태가 go, went, gone처럼 완전 다를 때는 이 분사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3단 변화가 A, B, B에서 형태가 같은 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build, built, built도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ed 붙는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얘를 동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얘를 동사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문장의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이 built가 동사가 아니라 built는 지금 분사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 수식되는 이 문장 전체를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은 절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또 어떤 절인데? 라고 물어보겠죠. 예, 이제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어떤 절이냐면 built 300 years ago 지어진 절이에요. 언제? 300년 전에. 그래서 여기 수동의 의미. 원래 이 문장은 여기 뭐가 원래 있었어요. 위치, 우리 관계대명사 기억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템플이랑 빌트 사이에 which was built 300 years ago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어에서는 한 두 단어라도 뭐 겹치면 너무 빼고 싶어 하죠. 문장을 좀 단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which랑 was를 뺀 거예요. 빼고 났더니 뒤에 있는 built, pp 형태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분사만 남아서 템플을 꾸미게 돼요.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랑 연결해서 좀 외우면 아 이게 빠지고 요것만 남아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wind blew away the leaves fallen on the ground. 자, the wind blew away.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어구를 찾아봐야죠. 자, 우리 수식어구를 한번 눈으로 찾아봅시다. 선생님은 여기서 끊을게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묶어야 될지 보이죠? 자, 보면은 the wind blew away the leaves. 바람이 blew away 날렸어요. 뭐를? The leaves. 나뭇잎들을. 근데 어떤 나뭇잎이에요? 뒤에 꾸며주죠. fallen on the ground.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fallen on the ground가 the leaves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람은 날렸어요. 나뭇잎들을. 근데 어떤 나뭇잎? 떨어진 어디에? on the ground. 땅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나뭇잎을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3번 The necklace given to me by him is very expensive. 그래서 우리 주어 찾아야죠. The necklace. 동사는
저 is죠, is. 뒤에는 is. 그럼 꾸며주는 거 어디서 묶어야 되죠? 그죠? 여기를 묶어야 돼요.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동사가 이렇게 멀어지죠. 자, 한참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보면은 뼈대는 목걸이는 is very expensive.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목걸이는 매우 비싸다가 이 문장의 뼈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걸이인데 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떤 목걸이냐면 given to me by him. 나에게 준 누가? 그가 나에게 준 이 목걸이는 매우 비싸다 이겁니다. 자, 수식어고 요 뼈대를 잘 보세요. 4번 The best invention made by humans is the wheel. 여기서도 주어 찾아주시고 The best invention. 동사는 is. 그 다음에 best invention을 꾸며주는 말 그죠? 요 made도 잘 봐야 돼요. Made by humans. 자, 해석하면 최고의 발명품은 is the wheel. 바퀴이다 이거죠. 이게 뼈대예요. 그런데 어떤 발명품이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게 꾸미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바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5번 The city was an ancient Roman city destroyed by a volcano. 여기서 우리가 the city 동사 was ancient Roman city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꺼내겠죠. 이 문장의 뼈대는 The city was an ancient Roman city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고대 로마 도시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뒤에다가 또 꾸며주러 문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바로 여기 destroyed by a volcano. 근데 어떤 도시예요? 어떤 도시? destroyed는 파괴된 뭐로? 화산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이 도시는 고대 로마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바로 어떻게 된 도시예요? 화산에 의해서 파괴된 도시였다 이거죠. 6번, 7번 어퍼 포인트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또 문장에서 어퍼 포인트로는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수동의 관계를 파악해서 얘가 ing를 써야 될지 아니면 pp를 써야 될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해석을 해서 풀어내야 돼요. 6번 The language 언어가 나와 있고요. speaking 쓸래, 현재 분사 쓸래, spoken 쓸래 물어보고 있고요. In Switzerland varies by region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어 The language 동사는 varies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지금 꾸며주러 오는 문장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스위tzerland까지.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서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물어보는 거고요. 언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래서 여기 speaking, spoken. speaking은 언어가 자, 능수동을 이 언어가 결정할 거예요. 언어가 말을 하는 건지, 언어가 말이 되어지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언어가 말을 하나요? 말이 되어지나요? 말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수동의 역할을 담당하는 과거 분사가 오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가 spoken에다 체크를 해줘야 맞는 겁니다. 자, 7번 한번 해볼게요. Only people
하고 invited 수동 쓸래, inviting 능동의 현재 분사 쓸래 물어보고 있고요. To the event will be able to attend. 주어 only people 동사 will be able to attend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뼈대만 해석을 하면은 only people 자, will be able to attend가 뼈대예요. 그래서 오직 이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뒤에 꾸며주러 문장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둘이 이벤트까지가. 자, 그러면 능수동을 수식받는 이 명사 people이 결정을 할 거예요. 자,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 것인지, 사람들이 초대를 하는 것인지, 그 행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골라야 될까요?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invited를 골라야 되고요. PP에 그 해석을 하면은 자, 오직 그 행사에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will be able to attend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분사는 능수동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법 포인트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